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생성형 AI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요즘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챗GPT 그리고 코파일럿 같은 도구들은 이제는 업무와 창작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혁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 이미지, 음성, 그리고 비디오와 같은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접하셨을 챗GPT와 같은 경우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죠. 그리고 또 DALL-E라고 하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AI하고 어떻게 하면 잘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거를 AI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챗GPT라는 게 무엇인지 초등학생 수준으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했을 챗GPT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텍스트와 그리고 또 책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 챗GPT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보면 바로 이메일을 작성하고 보고서를 요약하고 또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 코드를 생성하고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지난주 회의 요약과 이번 주 주요 아젠다를 포함한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바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메일이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팀원 여러분.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죠. 아무래도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메일을 좀 더 공식적인 문서로 문체로 수정해줘 라고 하면 굉장히 공식적인 메일이 나오게끔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챗GPT나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코드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줄 수가 있어요. 파이썬으로 특정 URL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코드들이 주르륵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생성형 AI 그리고 대부분의 코딩을 할 수 있는 AI들은 인터넷상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양질의 코드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코드도 역시 굉장히 좋은 형태의 코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다운로드 실패 시에 그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코드도 같이 추가해줘 라고 하면 더 완성된 형태의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프롬프트를 줄 수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AI 칩을 홍보하는 슬로건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전에는 이런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좋은 의견을 내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됐죠. 근데 이제 생성형 AI가 어떤 식으로 슬로건을 만들어내는지 봅시다. 지속 가능한 지능으로 미래를 열다. 환경을 생각하는 혁신 AI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처럼 챗GPT는 간단한 텍스트 생성부터 창의적인 작업까지 아주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은 검색 엔진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즈에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하고 통합되어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에서 강력한 생산성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코파일럿한테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프롬프트를 줄 때 AI의 장점과 단점을 주제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쭉쭉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코파일럿은 이런 슬라이드의 작성 말고도 보고서 작성 그리고 데이터 분석 자동화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 분야가 바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AI의 정의를
설명하는 설명문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는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날씨를 예측하거나 우리가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생성형 AI는 텍스트로만 소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발전해서 이미지, 비디오 이런 것들도 함께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그려줘 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AI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상상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프롬프트를 얼마나 상세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퀄리티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 제가 이 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AI 칩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만들면서 설명도 같이 해줘요. 녹색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이미지 만드는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드저니입니다. 이 미드저니는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도구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드저니와 함께 또 유명한 엔진이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엔진이 있는데요. 이 오픈소스 기반의 이미지 생성 도구라는 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 된 모델을 만들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미지를 우리가 한 장 그리면 이미지가 되는데 이미지를 비슷한 이미지를 1초에 24장 혹은 30장 이렇게 그려서 빠르게 넘긴다면 바로 동영상이 되겠죠. 이제 이 생성형 AI는 동영상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라라고 하는 이 서비스입니다. 이 소라는 2024년 상반기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미 나오는 그림들 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요. 1분까지의 영상이 출력이 되는 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인프라가 좀 더 갖춰지게 되면 점점 더 긴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런웨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영상 편집 및 생성 도구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주로 광고를 제작하거나 영화의 트레일러를 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화 포스터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 AI를 주제로 한 코미디 영화의 제목을 추천해줘 라고 하면 얘가 적당히 웃긴 제목들을 추천을 해줄 겁니다. AI가 100% 웃길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이 정도면 웃기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인데 생성된 제목을 바탕으로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픽사 스타일의 미래 AI 코미디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 줘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바로 포스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챗GPT를 사용을 할 때 맞춤형으로도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요. 챗GPT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다양한 능력이 있는 이 AI를 제가 멀티모달 AI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멀티모달 AI는 말도 하고 그리고 또 그림도 그리고 또 음성도 인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멀티모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 결과물들이 항상 올바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AI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I한테 나는 요리 전문가인데 요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알려줘 라고 하게 되면 그쪽 데이터를 넣어서 좀 더 그 AI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AI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좀 더 집어넣어서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나한테 맞는 결과물을 내놓게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해서 결과를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딱 우리의 입맛에 맞는 컨텐츠가 생성되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뭔가 매번 질문할 때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말 자체를 어느 모델은 토큰이라는 단위로 인식하는데요. 이 토큰의 소모량도 줄어들 수가 있다. 이건 결국은 비용과 시간의 절감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AI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코딩 환경을 통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파이썬으로 오픈 AI의 API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AI 기능을 통합할 수 있게끔 해줘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코드를 쭉 만들어 줍니다. 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최근에는 챗GPT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의 책임성과 윤리적 사용은 이제 개개인의 사용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칼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례에서는 또 의사가 손에 들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I도 AI의 편향성과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를 만들 때 책임 있는 AI의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컨텐츠를 검토하고 정확성 그리고 적합성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짜 뉴스나 조작된 정보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생성형 AI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는 바로 이 다음 학습 자료를 추천드립니다. 자, 링크드인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링크드인에 있는 링크드인 러닝 실전 중심의 AI 강의.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AI 스킬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AI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잘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